네.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20년 구형이 됐는데 내라는 혐의가 이제 처음으로 현역 의원에 대해서 인정이 됐고 12년을 이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자격정지 10년에. 이거에 뭐랄까 어떤 정치적인 의미랄까요? 앞으로 이번 판결이 어떤 통진당의 미래라든지 우리 한국 정치사의 어떤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뭔가 좀 짚어볼 대목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부터 먼저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시죠. 우선 이제 정당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80년대의 여러 가지 사회 변화 운동들이 9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합법적인 제도적 공간 속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당을 만들고 제도적 그 질서의 틀 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편협한 그런 계급 정당이 아니라 대중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해오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중요한 그 과제 하나가 역시 그 한반도 내에서 북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세력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또 그 세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쟁점이었는데 80년대 말 이후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또 북한의 어려운 현실들이 알려진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시각 조정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러나 이런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과거의 어떤 생각과 의식을 계속하고자 하는 이런 또 움직임도 존재를 했었다고 보고요. 뭐 이석기 의원이 반드시 저런 이제 형사적 사법적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둘러싼 많은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법적 판결이 이제 내려진 것이다. 네. 이것은 아마 기존의 어떤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라든지 북한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큰 어떤 그 기준을 선을 그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통합진보당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내일 2차 변론길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지금 소속 의원이 이 1심에서지만, 내란죄에 대한 유죄가 인정이 됐단 말이죠. 국가보안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되면, 이 내란죄를 범한 현역 의원이 있는 곳, 그리고 그 내란죄가 성립되기 전까지의 여러 가지 회합이라든가 모든 것이 사실상 통합진보당의 공식 행사였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의 그 해산 결정이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 맞았고 좀 빨라질 수도 있겠다. 뭐 빨라질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제가 보기엔 한국의 정치사에 대단히 중요한 그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결론이 항소심에서도 계속 유지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아주 치열하게 다투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1심에서 인정된 혐의가 계속 인정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분명하게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정당이나 정치 활동의 자유는 분명히 보장하되, 명백하게 보장하되, 넘어서는 안 되는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사법부가 명확하게 지금 그야말로 하나의 그 지침으로서 제시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 조직적인 그런 모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위협,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러한 위협에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성을 가지고 그 몇 사람 130명이 모여가지고서 뭐 그렇게 논의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를 위협할 수 있느냐,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현대전의 성격을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현대전은 불과 몇 사람이 한 두세 사람, 대여섯 사람만 공모를 해도요, 인터넷망을 가지고 얼마든지 아주 심각한 국가 전복의 위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봤지 않습니까? 공상과학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다이하드 4라든가 뭐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변호인 입장에서 볼 때 최선을 다해
조사에서 변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섭섭함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재판부를 가지고 이 재판부의 결정을 이해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재판부를 내가 왜 설득하지 못했는가를 갖다가 오히려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항소심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더 바른 태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재판부가 물론 이제 정당한 판결을 신중하게 했겠지만, 네. 그러나 역시 오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고려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1심, 2심, 3심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예, 현재 1심 재판이 뭐 완전 무결한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네. 존중은 해야 하지만요. 예. 그래서 이제 2심 판결 또 3심 판결이 있으니까 현재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저런 이제 불만과 아쉬움 이런 것들은 다음 재판 과정에서 또 충분히 소명하고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염려하는 것은 이런 대목인 것 같아요. 재판부도 역시 이제 오류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우리 한국의 헌정사에서 보면 재판부가 반드시 옳은 판결을 한 것 아닌 적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십 년 전에 중요한 판결들이 지금 무죄로 다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재판부가 무오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뭐 그런 점에서 이번 1심 재판부가 그렇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예. 어떤 재판부의 결정이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라 오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3심 3심까지 제도, 봐야 되고. 3심 제도를 예.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신중히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재 이석기 의원과 뭐 그 그룹에 대한 징벌과는 별개로 네. 이것이 정당의 활동과 민주주의의 어떤 또 인권의 자유의 범위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염려가 있는데, 그런 염려는 일정하게 이유가 있는